네, 춘천 의암댐 선박 사고의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의암호 주변이 흙탕물로 변하면서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황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오전 11시가 넘어서 강원도 춘천시 의암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네. 이제 폭우에 떠내려가던 인공 수초섬을 잡으려다가 벌어진 일이죠. 예, 예. 네,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글쎄, 뭐 상식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네. 인공섬이라는 것들이 이제 물을 머금고 있고 지금 출동했던 어떤 선박들로 예인할 수 없는 그런 수압이나 부력을 갖고 있는 크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한 현장 대응을 왜 했는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뭐 그 사실관계를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정세균 총리도 현장을 가서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공섬으로 된 수초라는 것이 뭐 고무보트 한두 대로 나가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군요. 예, 수압도 걸리고 또 수초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지간한 동력으로 이렇게 예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아. 사전에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었다면은 네네. 예방 조치를 미리 해서 결책을 해놨어야 되는데 예. 그런 조그마한 선박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일들을 시작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단 관계자들은 그 수초가 떠내려간다라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을 점검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 인공섬 그 수초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이게 떠내려가서 뭐 어디에 걸려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물론 재물이 손괴되고 제2차 사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 사람이 빠졌다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구조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너무 과잉 대응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급류의 선박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단 51초 만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유속이 상당히 빠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수시에 보통 강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한 10노트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의 유속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이것을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 타고 가는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렸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가 빠른데 그 인공 수초섬을 잡기 위해서 고무보트로 작업을 나갔다가 이런 안타까운 변을 당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엿새째 집중호우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었고 수문까지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근처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선박이 자체 동력을 가지고 자기가 네. 목적한 또 의도한 대로 운항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엔진이 뭐 고장이 난다든가 스크류에 뭐가 감긴다든지 이랬을 때는 예. 그 물살에 의해서 수압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전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엔진의 힘으로도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고무보트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뭐 안타깝게도 실종된 분들이 5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날이 밝자마자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앞서 그 현장 상황도 취재 기자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비 때문에 이게 지금 온통 흙탕물이고 지금도 유속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 정도면은 수색 작업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예,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예. 유속과 유량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종자분들이 그대로 중성부력을 가지고 떠내려갔다면은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물 밑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예. 만약에 걸치면은 수압에 의해서 부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상당 기간 또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고, 예. 제가 볼 때 지금 청평댐까지 그 수계 거리로만 한 80km 정도 되는데, 네. 일단 수색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당 뭐 거의 10km 이상, 20km까지 네네.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 전체를 아마 수색구역으로 보고 광범위한 수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색팀이 반경을 잠실대교까지 넓혔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로 네. 좀 수색을 좀 범위를 넓히면 그래도 좀 나을까요? 예, 물론 뭐 당연히 넓혀야 되겠고요. 예. 다행히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 복장을 갖췄는지, 뭐 또 혹시 구명조끼를 입었다든지 이러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면 상당히 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어제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극적으로 구조된 분이 계십니다. 68세 고령자신데 물론 뭐 이제 거의 탈진 상태까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수문에서 이게 추락을 한 다음에 13km나 떠내려 갔는데도 구조가 됐고 또 생존을 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했기 때문에 부력이 네네. 유지되고 또 호흡이 가능했고 또 위에 이제 우비라든가 또 보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체온증도 아마 예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비가 저체온증을 막는데도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저체온증을 막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에서 우리가 익수하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예. 사실은 육상보다도 물에서 체온자가 한 6배 이상 빨리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체온보다 2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자체 생명 능력을 좀 상실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바다에 나갈 때든지 물에서 뭐 물놀이나 아니면 어떤 작업할 때 우리가 겉옷을 입는 것은 생존을 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실종자 5분을 찾기 위해서 글쎄 골든 타임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 골든 타임이 언제까지인가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만 골든타임을 지금 얘기하는 시점은 좀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골든타임을 얘기하기에는 좀 지났다.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 생존자분 같은 경우에도 13km나 떠내려 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조가 됐기 때문에 가족들, 이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수색이나 구조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네. 생존 가능성을 0.01%라도 있다면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뭐 골든타임은 좀 지금 논할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그래도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아직 뭐 지금은 비가 안 옵니다만은 그래도 또 비가 만약에 게릴라성으로 뭐 왔다 갔다 한다면은 수색 작업이 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는 곳에서도 실종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틀째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여기도 좀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계신 곳에도 또 다른 그 실종 사고가 발생했군요. 예, 해상 실종사고가 있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본부장님께서는 예전에 그 세월호 수색 현장에도 투입이 되셨었고 상당히 이제 이런 분야의 전문가신데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어떤 수색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어제도 제가 TV로 잠깐 봤는데 수색 세력 중에서도 안전보호 장비 같은 것들 좀 갖추지 않고 예.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을 좀 봤습니다. 수색 2차 작업을 사고가- 하는데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박 운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조하는 수색하고 구조하는 세력들이 안전장구를 꼭 갖춰서 2차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수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장구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첫 말씀하시는 번째 걸까요? 구명조끼죠. 구명조끼요. 예. 구명조끼 외에는 또 뭐 다른 별도의 필요한 장비들이 없을까요? 예, 요즘에는 뭐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뭐 슈트라든지 또 고어텍스의 자켓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입고 꼭 필요한 모를 실족사라든지 또 선박이 수색하다 보면은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게 기관이 정지된다든지 또 걸려서 또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안전하게 좀 수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뭐 이번 집중호우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고 또 이게 지금 뭐 예전에도 없던 그런 집중호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이 그 암초를 잡기 위해서 구조를 나간 그 작업 현장에 나갔던 분들도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뉴얼을 미리 갖춰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선박을 운항했다든지 평상시에 이제 작업했던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그 자연 환경이 안 좋은데도 이제 그 무리한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인지할 수 있는 작업을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좀 갖춰놔야 될 텐데 본부장님께서 가장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바다에서는 우리 이제 해양경찰이 풍랑이 인다든지 또 자연의 어떤 우해가 미칠 상황이면 출항을 금지하는데 네. 내수면 같은 데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작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속이라든지 또 유량이 증가했을 때 예. 어느 정도 되면 선박 운항 자체나 또 그 강에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을 중지하는 그러한 좀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속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게 뭐 출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그 매뉴얼 선박 사고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지해양 쪽은 뭐 일단 잠수에서 수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1노트 이내,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은 2km 이상이 무료 시간당 흘러간다고 그러면 중지한다거나 예. 또 시계가 이제 1000m 이상 확보가 안 되면은 뭐 수중 작업 안 된다거나 이런 산업 안전에 관련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매뉴얼들은 해양 사고 경우에 이게 예, 마련이 돼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지금처럼 예. 이런 의암호라든지 이런 호수에서 났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예.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강이라는 것은 일단 바다보다도 아마 유속으로 이제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상류부터 그 물이 이제 유량이 얼마나 유입되고 어떤 속도로 오는지를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계에 따라서 상류부터 중류, 하류까지 좀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해서 네. 어느 유속까지는 작업이 가능하고 어느 수위, 그러니까 유량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뭐 작업이 가능하고 어느 이상은 또 안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매뉴얼을 잘 정비를 해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